아, 이게 진짜 대단한 망원경이에요. KVN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사용했던, 관측했던 자료인데 네. 저게 진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간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우주로 나가면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하고 전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우리가 인류가 아마 별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천문학이라고 해야겠죠. 그걸로 방향을 확인하고. 그런데 전파 천문학은 전자, 전기 그런 분야의 발전이 일어난 1920, 30년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보여드리는 것처럼 두 영역대만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한 좁은 창이 우주로 향한 좁은 창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파장의 길이를 표시해 놓은 건데 전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주파수가 높은 감마선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전파와 가시광선을 비교를 해보시면 적어도 수천 배, 많게는 수만 배 이상의 파장의 길이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분해능의 차이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지 같은 크기의 망원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으로 광학 정도의 선명도를 해상도를 분해능을 얻으려면 망원경을 수천 배, 수만 배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파라는 빛은 매우 그보다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적외선 그보다 또 더 짧은 가시광선, 그보다 짧은 파장대의 빛들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파는 파장이 길어서 우리가 그 빛이 들어올 때 아주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충분히 짧게 쪼개서 이 빛의 파장을 잘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파장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네, 길다 보니까. 그게 1mm 아니면 1mm보다 조금 짧은 파장까지는 가능하고 그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적외선부터는 더 그 간격을 정확히 재일 수 있는 시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간섭 현상, 그러니까 빛의 파장을 재서 그것들끼리 겹치고 하는 것을 이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자기기의 전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하는 등의 일을 전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전파 간섭계라는 것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셨다고 해서 74년에 197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틴 라일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으면 노벨상 강연이라는 걸 한대요. 노벨 렉처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바로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때 전파 간섭계를 설명하는 슬라이드로 사용하신 그림인 것 같아요. 노벨 렉처라는 데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전파 간섭계가 어떤 망원경인지를 간략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 망원경은 좋은 시계가 있으면 신호를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망원경이 A예요. 초점에 빛을 모아서 우리가 보죠. 그런데 B와 C 같은 데는 전파를 여러 판이나 아니면 안테나에서 쪼개놓고 거기서 빛을 받아서 기록을 잘 해놨다가 나중에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처럼 만들 수 있는 크기면 굳이 B나 C처럼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망원경이 100m가 크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건설해서 잘 작동하는 망원경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100m짜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물론 엄청나게 큰 300m짜리 망원경도 있어요. 근데 걔네는 안 움직여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천체도 봐야 되고 저천체도 봐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몇백 미터짜리가 우웅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공포예요. 떨어질까봐. 맞아요. 무서워요. 맞아요. 정밀한 망원경을 실제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전파는 빛을 관측을 해서 기록을 해놓을 수 있으니까 이 기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망원경으로 기록을 한 것도 우리가 모아서 그 망원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 10,000배 차이 나는 크기의 망원경을,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의 차이를 망원경의 거리를 멀리 둠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가상의 망원경이 되는 거예요. 거리만큼 어차피 여기도 측정하고 여기도 측정하니까 그 떨어진 거리만큼 큰 망원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간섭계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망원경들 알마도 그렇고 몇 킬로미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구조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망원경 여러 개를 갖다 놓아도 그만한 크기의 망원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블랙홀들의 질량을 다른 천문학자들이 정확히 측정해주면서 어떤 블랙홀들이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면 관측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급적이면 전파에서는 높은 주파수에서 관측을 그래도 해야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주변을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망원경들이 가능한가를 이제 수소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건 지평선 망원경 관측에 초기에 동원됐던 망원경들이 다 표시가 돼 있고 그때 동원 안 됐던 망원경도 하나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그린랜드 텔레스코프 네. GLT라고 되어 있는 망원경은 2017년은 아니고 2018년부터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는 같이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미래의 블랙홀 연구, 그다음에 미래의 전파 천문학. 블랙홀에 대해서 솔직히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뭐 알아야 될 게 많이 남았는가, 어떻게 관측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지금부터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리가 직접 그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건 지평선을 조금 넘어선 그런 공간과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는데 최고의 천체이고요. 네. 최고의 실험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겨우 보기는 했지만 그러한 자세한 일들을 확인하기에는 분해능이 아직 못 미치고 그리고 사례가 아직 딱 2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블랙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지 이 두 블랙홀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지 그걸 아직 확인할 길이 없죠. 그리고 분해능이 더 좋아져야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구별할 수 있고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이 블랙홀들이 빨리 회전을 하면 얌전히 있는 블랙홀들하고 조금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지는데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측한 걸 가지고는 그 두 가지 구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블랙홀을 우리가 그러면 이 2개의 블랙홀만 관측했는데 과연 그 2개밖에 없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가 많듯이 그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중에도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블랙홀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세대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준비하면서 어떤 블랙홀들을 볼 수 있을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네. X축에서는 이제 우리가 분해능을 높이면 X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분해능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관측할 수 있는 블랙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Y축은 위쪽이 밝은 천체고 아래쪽으로 가면 계속 어두워지는 천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샤프하게 잘 보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위로 가면은 위로 갈수록 밝게 보이는 거니까 왼쪽 위가 제일 잘 보인다. 그리고 이제 우하향이죠. 우하향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하향? 생각하기도 싫은 그래프죠. 저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관측한 블랙홀 2개가 오른쪽 상단에 2개가 딱 있고 까만 선이 하나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게 현재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사건 지평선을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이는 선이 하나 더 보이죠. 거기가 이거는 이제 좀 야심찬 계획이죠. L2 포지션에 전파 망원경도 하나 갖다 놓는다면 분해능을 이 정도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만한 사이즈로 봐도 이 정도밖에 못 보는데 거리가 L2 포인트에 갖다 놨다. L2 포인트에서 관측하고 지구에서 관측한다. 망원경 사이즈가 150만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잘 볼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오는 관측할 수 있는 블랙홀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한 가지 문제가 잘 볼 수 있는 밝은 것도 몇 개 있는데 다 왼쪽 아래에 있죠. 예, 왼쪽 아래쪽에 어두운 블랙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고 어둡다는 거예요. 예, 블랙홀들을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멀리 망원경을 갖다 놓기도 해야 되지만 뭔가 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야 아래쪽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을 할 수 있고 아래쪽에 보면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까만 선과 파란 선 사이에 거기쯤에 꽤 많은 천체들이 어두우면서 가까이 있는 블랙홀들이 꽤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도전해 볼 수 있는 대상일 텐데 그러려면 망원경들이 감도가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력 현상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 파란 선과 검은 선 사이에 있는 블랙홀들 관측하고 또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과 M87은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관측하는 그런 감도 높은 망원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하나의 큰 숙제이고요. 또한 그 다음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것이 블랙홀 연구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도 이제 작년에 아마 센세이셔널하게 다뤄졌던 주제인데 우주 배경 중력파라는 것이 발견된 것 같다.
네. 논문의 톤 자체가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관측을 했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성자별 그리고 중성자별 중에서 전파를 내는 펄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죠. 예. 네. 그 펄사를 발견한 걸로 휴이 씨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그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마틴 라일하고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네. 사실은 두 분이 같이 전파 간섭계를 만들다가 휴이 씨는 휴이 씨의 학생 조셀린 벤이라는 벨이라는 분하고 같이 펄사를 발견을 하는 바람에 상은 펄사 발견이 공로로 적혀 있었죠. 맞아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펄사라는 거는 아주 정확한 시계 역할을 해요. 완전 정확하죠. 예. 그래서 그 펄사의 신호를 지구에서 관측을 하고 있으면 얘가 엄청나게 긴 중력파 간섭계 망원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펄사와 지구 사이의 중력파가 지나가면 이 펄사의 신호가 흔들려요. 다른 이유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잘 분석을 하고 걸러내고 나면 중력파에 의해서 흔들린 것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펄사를 우리 주변에서 관측을 하면 이 펄사들이 있는 데까지 크기의 망원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라이고 같은 경우에도 몇 킬로미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라이고 중력파 검출했던 거 이렇게 길게 놓고 그다음에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쐈다가 다시 오면은 없어지면은 그냥 뭐 중력파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쐈다가 중력파 때문에 살짝 흔들려서 여기가 흔들려서 왔는데 완전히 안 없어져. 그러면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네. 근데 이 라이고를 펄사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길게. 왜냐면은 걔네는 너무 정확하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긴 거리를 하면은 진짜 약한 중력파도 검출이 가능하겠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부터는 저희 이제 한국 팀. 네. 저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은 한국의 연구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할 역할을 역할들이 앞으로는 더욱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사건 지평선 망원경에서뿐만 아니라 그 거대 전파 망원경,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아공과 호주에 세울 큰 망원경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매우 더 중요합니다.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해능도 좋아져야 되지만 미래 L2 포인트까지 망원경을 세울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망원경도 감도가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이 그런 망원경들의 감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대단한 망원경이에요. KVN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사용했던 관측했던 자료인데 네. 저게 진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설명해 주실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망원경에 전파 망원경에 특히 신호가 들어올 때도 대기에 있는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 같은 것이 조금씩 변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보통은 대기에 있는 화학적 조성은 일정해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예측 불가능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수증기예요. 그건 또 구름과 같은 물방울하고도 또 분포가 달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직접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몰라요. 예, 모르고 교정하기가 매우 힘들죠. 네. 그런데 우리가 원리는 이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천체는 밝게 보이고 교정하기 쉬운 주파수를 관측을 해서 그 주파수의 정보를 높은 주파수 관측하는데 보정하는데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데 피렌체 대성당에 도움을 세울 때 브루넬스키인가 그 사람이 계란을 딱 깨서 했다는 것처럼 그걸 정말로 동시에 수신을 해서 되는 걸 보여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가 잘 보려면 높은 주파수로 관측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높은 주파수는 수증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깨끗하지 못해. 네. 그럼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그 순간에 찍힌 낮은 주파수의 관측을 하면은 이 자료로 보정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보통 망원경들은 높은 주파수 하나,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를 그때 다음에 찍으면 그때 순간에 정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다 이후의 정보잖아.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관측을 꼭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그렇게 구현을 해낸 망원경이 없었어요. 예. 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는 뭘 또 장담은 못했죠. 예, 못했었던 거죠. 네. 근데 한국이 그걸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론적인 한계까지 노출 시간을 얼마든지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한계까지 도달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줬죠. 보여줬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KBN이라고 연세대학교에 하나가 있고요. 울산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주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효린의 민박에 나왔어요. 저 망원경이. 저 봤나 봐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포스터인데 이 한국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게 소문이 꽤 났어요. 꽤 많이 났죠. 예, EHT의 동료들이 그러면 그걸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주선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준비는 제가 했지만 발표나 이런 거는 이제 훌륭한 젊은 연구자들이 발표를 해주셨고 그런 결과들이 이제 2020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22년 그로부터 2년 후에 오른쪽에는 1번 결정 사항이 차세대 사건 지평선 망원경을 만들 때 네. 어떤 망원경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 가장 위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결정 상황이 KVN 스타일의 망원경을 만들자라는 게 1번 결정 상황이죠. 그렇죠. 예. 왼쪽 편에 보여드리는 것이 남아공 카루, 오른쪽은 호주 서부. 서호주.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가까운 머치슨이라는 사막 지역에 거기도 와자리라고 해서 원래부터 사시던 애보리진들이 있는 지역인데 네. 양쪽에 잘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엄청난 규모의 망원경들을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이것으로 관측을 할 천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우주 배경 중력파의 원인.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왔다 지나갔다라는 흔적 정도를 아주 좋지 않은 감도로 겨우 확인할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망원경이 많아지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는 우리 은하에 있는 펄사를 50개 정도 네. 관측을 해서 얻은 거예요. 네. 근데 망원경의 분해능이 SKA라고 소개해드린 망원경처럼 올라가면 이론적으로는 우리 은하에 있는 펄사를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전체가 우리의 망원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력파가 지나가면 어느 방향에서 온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다른 망원경을 동원해서 정확한 위치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력 현상을 매우 정확하게 추적 조사하는 연구가 가능해지겠죠. 네. 우주 전파 관측망이 앞으로는 본 관측, 사건 지평선 망원경의 본 관측에도 참여를 하지만 그 주변에서도 중요한 관측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이 보조 관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이 관측한 메인 데이터들을 서포트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관측 결과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거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 지금 소개해드릴 연구 결과들은 사건 지평선 망원경 연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건 지평선 망원경 연구단 결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 블랙홀들을 봤느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 블랙홀을 보면 중간에 허리띠가 있고 머리 위가 밝은 그렇죠. 블랙홀인데 왜 이번에 보여준 블랙홀은 다 링처럼 두 개가 다 생겼어?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봐서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 본 거예요. 네, 이 네. 블랙홀들은 둘 다 하필이면 그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링이 이렇게 돼 있는 블랙홀이에요. 링이 옆으로 돼 있으면 중력 때문에 위아래로 돌아서 생기는 그림들이 생기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원래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해 봤더니 낮은 주파수에서도 거의 동그랗게 보인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페이스 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쟁반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쟁반 면을 다 보여주고 있다. 네. 그거를 확인하는 중요한 관측이었죠. 그러니까 블랙홀을 원래 우리가 가르강티아 이런 거를 이렇게 옆면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엣지온이라고 그래요. 네. 엣지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엣지온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걸 페이스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중요한 결과를 KBN이 한 거죠. KBN이 했고 그래서 전파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네. 강착 원반에서 나올 수도 있고 Z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맞아요. 특히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보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강착 원반에서 주로 나오는 빛이냐 Z에서도 빛을 만드느냐 근데 우리가 한국우주 전파 관측망을 이용하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Z에서 나온다고 하면 주파수마다 빛이 나오는 위치가 바뀌어요. 그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낮은 주파수일수록 바깥쪽이 더 밝고 높은 주파수일수록 안쪽이 밝아요.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우주전파 관측망은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천체에서 만약 밝은 지점이 서로 위치 차이가 나면 이건 Z 때문이다. 아니면 강착 원반에서 주로 나온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차이가 안 나면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 위치가 차이가 나면은 네. 저기 Z에서 나오는 거고 예. 네. 이거는 KBN만 할 수 있다. 동시 관측을 하니까. 현재는 그게 결과가 있는데 이게 에러바가 굉장히 커서 그 에러바를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멋진.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현장의 생생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망원경의 기술이 보통이 아니다. 나도 그걸 썼다. 괜히 새삼 자랑스럽습니다. 부럽다. 아, 나도 연구자였구나. 아, 너무 좋습니다. 부럽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한국천문연구원의 손보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